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목동 6단지에 네. 35평형 그 아파트를 좀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네, 작년 7월경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구매 당시에 처음에는 그 잠실 쪽을 좀 구매를 좀 하려고 네. 계속 알아보다가 타이밍을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 6단지를 끝까지 좀 재개발까지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잠실이라든지 네. 강남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갈아타도 되는 건지 어떤 그런 그 선택을 좀 한번 좀 의견을 네.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네네. 네. 이 아파트 흐름부터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쭉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간다고 보면 안 돼요. 네. 변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첫째, 그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돼 있고, 둘째, 그 나라의 인구가 현재 유지 또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인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구간계는 올라갈 때도 있겠고 조정될 때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네.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네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모자란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늘 말미에 얘기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그 대학생들 20살 된 그 어린 대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인원이 대충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만 명이 채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20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뒤에 대학생은 지금의 딱 절반이에요. 절반이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언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것처럼 큰 틀에서 인구와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되면서 가격은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이 경제가 좋을 때도 돈이 풀리고 경제가 나쁠 때는 더 많이 풀리고 계속해서 돈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파트 가격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니까 이런 흐름을 만약에 지닌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떤 흐름을 지니느냐. 이와 같아요. 같은 흐름을 지니냐. 다만 그 진폭이 더 커요. 오를 때 더 강하게 오르고 내릴 때 더 강하게 내릴 수 있어요. 네네네. 이게 재건축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 6단지에 몇 평을 갖고 계세요? 예, 35평입니다. 자 35평을 계산합시다. 이게 지금 대충 지금 시가를 얼마나 가세요? 지금 호가는 한 21억에서 한 2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3억도 네네. 좋고요. 네네. 그러면 얘가 이제 재건축이 되었다고 쳐요. 네. 재건축이 되면은 지금 35평이 돈 1원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면적이 몇 평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40평, 45평 정도? 제가 조금, 생각할 때는 절대로 네. 그 정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용적률이 100% 수준이면서 네. 3종 지구지구라서 거의 한 300% 받았는 경우에 네. 1대1로 가고 작게 돈을 더 내줬어요. 어, 1대1로 가고.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용적률 100%는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높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수적으로 보면은 35평은 거의 35평은 공짜로 거의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다만 네네. 이 전제 조건도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가 이 제도가 없었을 때 얘기예요. 네네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지 여건이 그만큼 좋을 때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가를 내가 좀 높이 받을 수 있었을 때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조건이 다 갖추어졌었을 때 제가 보는 눈에는 35평은 35평 공짜로 가더라도 돈을 안 내도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을 했다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가면은 여기를 추가로 각 조합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 1, 2억이 아닐 거예요. 몇 억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억에서 21억은 구입을 했지만 사실은 23억, 25억 가까이 예.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얘가 신축이 됐었을 때 얼마 가야 남느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네네. 예. 비단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재건축 단지가 이래요. 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다만 잠실과 여기의 차이는 입지의 차이입니다. 입지. 잠실이 좋다, 여기다 좋다는 거는 준공 후에 분양가를 좀 높게 하고 입주 후에 어느 쪽이 더 좋을 거냐 하는 거는 분명히 한강 보이고 이쪽이 분명히 좋습니다. 네네. 그러나 입주 이전에 사업성만 갖고 나왔을 때는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에 구입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썩 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 네네네. 지금 호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내놓고 21억에서 23억이 진짜 거래가 될까? 네, 맞아요. 이거는 현금으로 다 주고 사야 되거든요. 대출도 안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현금을 22억, 23억 주고 살 사람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 네. 무주택자가 네네. 어렵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도 이 꼭지점 부근 가까이 갔었을 때는 제가 아파트는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제가 꼭지점에서 샀어요. 예,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미래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한번 기다려 보고 싶어요. 아, 사지 않고. 조금 더 사지 않고요. 네. 정리는 하되 네. 구입은 하지 않고 저는 좀 기다려 보고 싶어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얘가 20억 갖고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네. 그 수익률은 최소 20억 가지고 월세 나오는 상품을 구입을 했었을 때 그거보다는 높게 예상이 돼야 됩니다. 네. 네. 맞죠? 네네. 그러면은 그 20억 갖고 우리가 만약에 월세 나오는 걸 산다 하면은 이거는 대출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4% 정도를 5%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렇죠? 5, 20, 네네. 1년에 1억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10억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10년에 10억은 그것도 10년 뒤에가 아니라 매달 미리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억을 넣어서 10억을 만들려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33억에서 35억은 가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라는 상품은 아파트로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아파트는 네. 내가 작은 거 아파트 이제 내가 재산이 이제 아파트 마련하는 시기에 네.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음, 그 나머지는 15억, 20억 이상 갔었을 때는 올인해서 아파트에 들어가 봐야 네. 사실상 자기한테 남는 건 없다. 이걸 팔고 경기도는 어디 이사 가면 모를까. 네네. 계속 묶이는 네네. 돈이다 이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아이고,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